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020년도 환경공학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계별 문제풀이를 차근차근 해왔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그 기출문제에서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셨다면, 2단계에서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가지고 좀 약간 난이도가 낮지만 그 낮은 것 속에서 좀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했었고, 마지막 3단계로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잘 다져졌는지 다져지지 않았는지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채점을 하고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은 왜 헷갈렸는지를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1페이지에 있는 1회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오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오존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오존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존에 대한 그 지문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하시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성층권의 오존 농도 감소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성층권에는 약 25에서 35km 정도 부근에 오존층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오존층에서 오존 농도가 감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UVC가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유입되어서 면역체계 저하로 인한 전염병 발생률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읽어보시면은 당연히 오존층이 감소하면은 자외선이 유입이 되어서 면역체계가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전염병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피부 선탠이나 썬번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들 흔히들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자외선은 누구 말하는 거냐면 UV, B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성층권에 있는 성층권 우리가 대륙권이랑 성층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불안정한 그런 층이고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는 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중간권, 열권이라고 했을 때 대륙권 같은 경우에 12km 평균, 그 다음에 성층권은 12km에서 약 50km 부근을 말하는데 당연히 제가 이거 그린 이유는 뭐냐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공기가 희박해지고 공기가 부족해지는데 그와 똑같이 성층권으로 가면 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지만 산소와 질소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많고 이런 비율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성층권에 있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성층권에도 산소가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대륙권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이 산소가 원자로 해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산소가 성층권에 있는 원자로 산소 분자가 원자로 이렇게 해리되는데 관여하는 광이 UVC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에서 빛이 들어올 때 UVC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해리돼서 계속 원자를 형성을 하고 이런 원자들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자끼리 뭉쳐가지고 다시 산소를 형성하고 오존을 형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가 산소 원자로 됐다가 다시 주변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오존을 형성하고 이런 관계에 계속적으로 UVC는 소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UVC 같은 경우에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흡수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성층권에서 산소 원자로 해리시키는데 소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UVC는 지표면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UVB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오존층의 일부는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일부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 UVB가 지표면으로 내려와서 이런 것들이 선텐이라든지 썬번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면역 체계를 저하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UVB 같은 경우가 오존에 의해서 우리가 오존층이 파괴가 됐을 때
지표면으로 내려와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UVB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작년인가의 시험 문제에 뭐 예를 들어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어떤 종류이냐라는 것이 단답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UVB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UVC가 UVB에 비해서 에너지가 세잖아요. 단파니까. 그걸로 인해서 UVC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UVC 같은 경우에는 성층권에서 산소 분자를 산소 원자로 해리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표면으로 잘 내려올 수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얘기하면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연 상태 UVA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UVA에 되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UVA에 대한 그런 인체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쐬진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인체 피해를 유발한다, 뭐 아니면은 식물, 동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역체계 저하를 유발한다, 이런 것들은 UVB와 관계된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시면 오존층의 두께는 위도와 계절의 영향을 받으며 고위도에서 얇고 저위도에서 두껍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를 dob슨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dob슨이라는 단위를 얘기를 했을 때 극지방이랑 그 다음에 적도지방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북극지방이 약 450dob슨 정도가 되고요. 남극지방 같은 경우가 약 380.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드릴 때 극지방이 약 400이라고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극지방은 약 400dob슨 정도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북극이 오존층의 두께가 두꺼운 걸 보고 남극이 오존층의 두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얇다. 그리고 남극의 오존 파괴가 조금 더 심하죠? 북극보다. 북극도 오존층의 두께가 얇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남극 같은 경우가 그런 프레온가스 같은 것들의 염소 촉매 역할로 프레온가스에 의한 그 남극의 오존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도 지역. 적도는 약 200dob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260 정도 되거든요. 260dob슨. 그래서 외우실 때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극지방이 약 400, 그 반절 정도가 적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디가 그래서 더 오존층의 두께가 두껍냐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적도가 더 얇은 이유는 대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적도에서 북극 쪽으로 오존층, 적도보다는 오존층이 북극 쪽이나 남극 쪽이 더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번 지문 보시면 오존층 두께는 위도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고위도에서는 어떻고? 두껍고 고위도는 극지방이니까 더 두껍고 저위도에서는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보시면은 남극의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하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는 CFC나 할론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화불화탄소에 있는 어떤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염소죠. 염소가 오존층 파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할론 같은 경우에는 브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롬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염소와 브롬 특징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으로 넘어가시면 성층권의 오존은 적외선을 95에서 99% 정도 흡수를 해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어디가 틀렸죠?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죠. 그쵸? 그래서 자외선, 주로 뭐를 흡수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UVB를 흡수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UVC는 거기서 산소를 해리하는 데 소모가 되는 거고 자외선 주로 UVB를 95에서 99% 정도 흡수를 해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손상이 됐을 때 아니면 얇아졌을 때 오존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UVB가 지표면으로 내려와 식물 성장에 동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백내장 같은 것들도 유발하죠. 그래서 UVB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외선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자외선에 대한 영향 중에서 눈, 백내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역체계
면역 체계를 저하시켜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동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죠.